내가 지금 나아가는 이 방향이 맞는 걸까? 주어진 역할에 나를 맞추느라 정작 내 안의 진짜 목소리는 잊고 지내는 건 아닐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책임의 무게를 묵묵히 짊어집니다.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빈틈없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남몰래 서툰 모습이나 상처를 감춰두기도 하죠. 늘 괜찮은 척 중심을 잡으려 애쓰다 보면 어느새 마음 한편에 피로가 조금씩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온종일 긴장을 유지한 채 하루를 보내고 나면 침대에 누워도 쉽게 잠들지 못하고 생각이 꼬리를 무는 밤이 찾아오곤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30년 전 프랑스의 한 조용한 마을에서 매일 밤 우리와 닮은 고민을 안고 홀로 캔버스 앞을 지켰던 화가가 있습니다. 자신만의 시각으로 묵직한 붓자국을 남긴 인물, 바로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를 강렬한 감정을 쏟아낸 예술가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를 둘러싼 여러 자극적인 이야기들을 잠시 내려놓고 보면 그곳에는 그저 성실하게 인간적인 고민을 거듭했던 한 사람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그는 처음부터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 아닙니다. 30살 무렵에 당시 나이로는 늦은 나이에야 비로소 시작했고 그 전까지는 손을 대는 일마다 번번이 거절과 실패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늘 완벽해야 한다는 짐을 잠시 내려놓고 나의 서툰 면까지도 가만히 감싸 안아줄 수 있는 작은 여유를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편안하게 누워 인간 빈센트가 캔버스 위에 남긴 고요한 숨결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빈센트 반 고흐의 여정을 되짚어 볼 때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것은 남들보다 조금 늦은 출발과 잇따른 실패의 기억들입니다. 1853년 네덜란드의 엄격한 가정에서 자란 그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기대하는 반듯한 모습에 부응해야 한다는 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지만 여리고 예민했던 그의 마음은 정해진 규칙이나 기대와는 자꾸만 엇갈렸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림을 시작하기 전까지 빈센트는 여러 직업을 거쳤습니다. 미술품을 다루는 화랑에서 일할 때는 예술의 가치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적응하지 못해 결국 그곳을 나와야 했습니다. 세상의 요령에 맞춰 적당히 타협하기에 그의 마음은 너무나 투박하고 솔직했습니다. 이후 교사와 서점 점원을 거쳐 그는 가난한 이들을 돕는 전도사가 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벨기에의 가난한 탄광촌 보리나주였습니다. 매일 어둡고 위험한 지하 깊은 곳에서 일하는 광부들을 보며 빈센트는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옷과 침대, 음식을 광부들에게 모두 내어주고 스스로 허름한 옷차림을 한 채 차가운 바닥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고통받는 이들과 같은 처지가 되어 그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헤아려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교단의 입장에서는 그의 이런 행동이
정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난 기행으로 보였고, 결국 그는 전도사 직분마저 잃게 됩니다. 가족의 기대에도 사회의 기준에도 닿지 못한 채 30 무렵이 된 빈센트. 남들은 자리를 잡고 안정을 찾아갈 시기에 그는 손에 쥔 것 없이 고향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보통이라면 깊은 좌절감에 빠졌을 그 순간, 그는 마음의 안식처를 찾아 붓을 들었습니다. 정식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늦깎이 지망생에게 세상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빈센트에게 그림은 세상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하고 소중한 통로였습니다. 이 무렵 그가 네덜란드 누에넨에 머물던 1885년에 그린 초기 대표작 감자 먹는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화면은 전체적으로 흑빛과 어두운 갈색으로 채워져 있어 훗날의 밝은 그림들과는 많이 다른 분위기입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둘러앉아 거친 손으로 찐 감자를 나누어 먹는 농부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빈센트는 이들의 모습을 매끄럽게 꾸미지 않았습니다. 땅을 일구느라 뼈마디가 굵어진 손과 깊게 파인 주름, 소박한 얼굴을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그려냈습니다. 그는 편지를 통해 이 농부들 자신이 파고 뒤엎은 흙과 닮은 손으로 식사를 하고 있다는 진실을 전달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손으로 정직하게 땀 흘리는 이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당대 사람들은 구도가 어설프다거나 색채가 너무 어둡다며 비판했지만, 이 작품에는 사람의 삶을 향한 빈센트만의 묵묵하고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남들보다 늦었다는 불안감이나 세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는 더 낮고 평범한 곳을 바라보며 자신의 화면을 채워나갔습니다. 돌이켜보면 그의 서툰 시작은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깊은 가치를 발견하는 단단한 바탕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남들의 시선에 맞추느라 내 안의 소중한 진실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고흐의 어두운 캔버스는 흔들리며 걷는 우리의 시작조차도 충분히 의미 있다고 가만히 위로를 건네는 듯합니다. 어두운 색채로 가득했던 네덜란드를 떠나 1886년 빈센트는 예술가들이 모여들던 파리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전혀 다른 세상을 만납니다. 어두운 방에서 벗어나 모네와 피사로 등 당대 화가들이 펼쳐놓은 밝은 빛의 세계는 그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빛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색채와 새로운 구도들은 빈센트의 감각을 부드럽게 일깨웠습니다. 하지만 파리에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복잡한 인간관계와 도시의 소음은 이내 그의 여린 마음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유행의 흐름을 쫓고 미술계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분위기는 그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맑은 햇살과 조용한 휴식을 찾아, 그리고 오롯이 자신의 그림에만 집중하기 위해 남프랑스의 따뜻한 마을 아를로 향합니다. 1888년 아를에 도착한 빈센트는 서서히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파리에서 배운 것이 눈에 보이는 빛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었다면, 아르에서의 빈센트는 자신의 마음이 느끼는 감정을 색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타인의 평가에 맞추려 애쓰던 짐을 내려놓고 눈에 보이는 형태 너머의 느낌에
귀 기울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시기에 완성된 그림 중 하나가 밤의 카페입니다. 이 그림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아늑한 카페의 풍경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빈센트는 이 공간을 깊은 고독에 빠지거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이 머무는 곳으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화면을 채우는 빨간색 벽과 초록색 천장, 그리고 바닥을 물들인 전등의 노란빛은 서로 부드럽게 섞이기보다는 다소 어색하게 마주서며 묘한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카페 안의 사람들은 서로 대화를 나누기보다 고개를 숙인 채 각자의 자리에 홀로 앉아있고, 길게 뻗어나가는 마룻바닥은 화가가 느꼈던 소외감과 씁쓸함을 보여줍니다. 그는 색채를 통해 인간의 외로움과 쓸쓸한 감정을 조용히 드러내고 싶었다고 전했습니다. 완벽하고 아름다운 형태를 그려야 한다는 강박을 스스로 내려놓았다는 사실이 이 시기 빈센트가 겪은 가장 큰 변화입니다. 조금은 비뚤어지고 색채가 낯설지라도 내면의 솔직한 감정을 화면에 담아내는 과정 자체를 온전히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 역시 세상이 정해놓은 정답에 맞추느라 내 안의 헛헛함을 숨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은은 오히려 그 흔들리는 마음을 캔버스 위에 솔직하게 꺼내놓음으로써 자신만의 걸음을 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마음속에 일어나는 작은 불안들도 어쩌면 내 삶의 색채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과정이 아닐까요? 아를에서 빈센트 그림은 차츰 따뜻한 노란색으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노란색은 남프랑스의 따스한 햇살이자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고 싶었던 다정한 위로의 색이었습니다. 그는 동료 화가들과 함께 어울리며 서로의 외로움을 다독일 수 있는 작은 예술가 공동체를 꿈꿨습니다. 그 소박한 바람을 안고 아르의 노란 집으로 찾아올 폴 고갱을 기다리며 기쁜 마음으로 방을 장식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것이 바로 해바라기 연작입니다. 화병에 꽂힌 해바라기들은 자로잰 듯 반듯하거나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지 않습니다. 활짝 피어나 환한 모습을 한 꽃이 있는가 하면 이미 고개를 푹 숙인 채 천천히 시들어가는 꽃도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빈센트의 붓질입니다. 그는 물감을 아끼지 않고 화면 위에 듬뿍 얹어 칠했습니다. 물감이 도톰하게 쌓이면서 그림 표면에는 질감과 입체감이 고스란히 남게 됐습니다. 해바라기의 중심부를 가만히 살펴보면 씨앗이 맺힌 부분이 앞으로 조금씩 튀어나와 있습니다. 붓이 지나간 자리가 투박하게 남아있는 이 표면은 화가가 그림을 그릴 당시 느꼈던 설렘과 차분한 호흡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단순히 멈춰있는 꽃을 그린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며 피고 지는 생명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물감의 두께 속에 조용히 담아두었습니다. 하지만 고갱과의 생활은 서로 다른 생각과 성격 차이로 인해 2달 만에 안타깝게 끝이 났고, 깊은 마음의 상처를 아는 빈센트는 생레미의 병원에서 지내게 됩니다.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창문 너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다시금 붓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1889년 그의 깊은 내면이 담긴
별이 빛나는 밤이 탄생합니다. 화면을 채우는 둥글게 말려가는 하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고요한 밤하늘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화가의 마음속에 불어오는 불안과 요동치는 생각들을 선으로 엮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을 채운 별들과 커다란 달은 단순히 반짝이는 점이 아니라 주변으로 빛을 둥글게 퍼뜨리며 어둠을 부드럽게 밀어내고 있습니다. 아래에 놓인 마을은 고요하게 잠들어 있고 앞에 선 사이프러스 나무는 땅과 하늘을 이어주듯 하늘을 향해 천천히 뻗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규칙을 벗어난 구도와 물결치는 선들은 외롭고 고립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삶의 작은 의미를 찾아보려 했던 빈센트의 솔직한 마음을 대변합니다. 그는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굳이 숨기거나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흔들림을 화면 위에 있는 그대로 펼쳐냄으로써 아픔을 밤하늘의 고요한 움직임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그가 보여준 이 담담한 태도는 생각이 많아 잠 못 드는 우리에게 깊은 위로를 건넵니다. 마음이 조금 흔들려도 괜찮다고, 짙은 어둠 속에서도 내 안의 별은 조용히 빛을 내고 있다고 말입니다. 거친 붓자국이 담긴 그림들 사이에서 빈센트의 마음이 가장 편안하게 쉬고 있음을 보여주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르레 반고흐의 방입니다. 이 그림은 그가 오랜 방황을 잠시 멈추고 아르레에서 자신만의 온전한 공간을 갖게 된 소박한 기쁨을 기록한 고백입니다. 복잡한 풍경이나 대단한 의미 대신 그가 매일 밤 지친 몸을 누이던 작은 방을 다정한 시선으로 담아냈습니다. 그림 속 방은 아주 단순하고 소박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나무 침대와 2개의 의자, 작은 탁자, 그리고 벽에 걸린 소품들이 전부입니다. 빈센트는 이 방을 그리며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그림은 보는 이에게 마음의 휴식을 주어야 한다. 가구들의 단정함이 완전한 안식을 느끼게 해야 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는 방 안의 가구들과 벽면에 부드러운 청색과 따뜻한 노란색, 옅은 초록색을 조화롭게 배치하여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는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화려한 장식품이나 값비싼 물건은 없지만 손때 묻은 단출한 가구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가 일상 속에서 얼마나 깊은 평온을 원했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의 평가에 상처받고 지쳤던 그에게 이 작은 방만큼은 어떤 판단이나 잣대 없이 온전히 숨을 쉴 수 있는 완벽한 안식처였을 겁니다. 하루의 무거운 책임감을 내려놓고 마주하는 우리의 침실처럼 그의 방은 소박하지만 단단한 위로를 줍니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지 않아도 내가 온전히 마음을 누일 수 있는 작은 공간만 있다면 우리는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흐는 매일 마주하는 단조로운 일상 속에
진짜 휴식과 평화가 스며 있음을 부드러운 색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레미를 떠나 그가 삶의 마지막 시기를 보낸 곳은 파리 근교의 조용한 마을 오베르쉬르 우아지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남은 에너지를 모아 매일 캔버스와 마주했습니다. 까마귀가 나는 밀밭은 그가 생을 마감하기 직전 오베르의 거친 들판을 바라보며 남긴 명작입니다. 화면은 갈래로 나뉘는 흙길과 그 위를 덮은 황금빛 밀밭, 그리고 어둡고 차분한 청색의 하늘로 나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를 낮게 날아가는 검은 까마귀들의 모습이 무거운 현실을 뒤로하고 조용히 자유를 향해 날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그림 속 물감과 붓질은 형태를 세밀하게 다듬기보다 캔버스 위에서 빠르게 흩어집니다. 뚜렷한 목적지 없이 갈라지는 길들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한 번쯤 겪게 되는 마음의 방황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빈센트는 평생 세상이 정해놓은 안락한 성공의 기준에 닿지 못했고 늘 누군가의 지원에 기대어 삶을 이어가야 했던 평범하고 약한 인간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세상의 평가에만 기준을 두고 늘 완벽만을 쫓았다면 이어지는 실패 속에서 다시 일어나기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이 발견한 가치를 믿었습니다. 누군가는 무심히 지나치는 농부의 투박한 손에서 땀방울의 의미를 읽어냈고 좁은 창살 너머의 밤하늘에서도 달과 별의 아름다운 흐름을 찾아냈습니다. 그가 남긴 붓자국들은 오늘 하루를 애써 살아낸 우리에게 따뜻하고 담백한 질문을 건넵니다. 매끄럽고 흠없는 삶만이 정답은 아니라고, 물감을 두껍게 덧바르고 선이 조금 흔들리더라도 그 자체로 이미 고유하고 소중한 하나의 작품이 될 수 있다고 묵묵히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때로는 계획대로 되지 않아 길을 잃은 것 같고 혼자 남겨진 것처럼 쓸쓸해지더라도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마음의 주름들은 나라는 사람을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 됩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너무 스스로를 몰아세우지 마세요. 조금 서툴고 투박한 고흐의 그림처럼 흔들리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도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가치 있고 아름답습니다. 내 마음 속에는 불꽃이 살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저 작은 연기만을 볼 뿐이라며 언젠가는 누군가 그 불 곁에 와서 함께 쉬게 될 날을 믿는다고 적혀있던 빈센트의 편지처럼 그가 남긴 마음의 온기는 100여 년이 지난 지금 그림 앞에 멈춰선 우리의 지친 어깨를 잔잔하게 다독여줍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타인의 시선에 맞추느라 오늘 하루 무거웠던 마음의 짐은 이제 편안히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면에 있는 고유하고 따뜻한 빛에 가만히 시선을 맞춰보세요. 하루의 피로가 지나간 자리에 조용히 스며드는 온기처럼
이제 모든 긴장을 풀고 편안하고 깊은 안식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 되세요. 잠이 잘 오지 않을 때 언제나 고요한 캔버스가 함께하겠습니다. 좋은 꿈 꾸세요.